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3월 5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의 모습들이고요. 이런 이틀째 이렇게 급하게 밀리는 모습들. 참, 어제 12.05%로 하락해서 마감을 했네요. 5093.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이틀 동안 이게 뭔가 싶어서 드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이게 그리고 마이너스 12.05%인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9.11 테러, 2001년 당시 9.11 테러 당시에 저는 시장에 있었죠. 12.06%인가 하여튼간 이 정도. 지수가 12% 빠지는 거는 이건 역대급이었고 다시는 볼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5년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그때 겪어낸 사람 입장으로서 그때가 다 하신 것처럼 저점이었죠. 그래서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번도 뭐 그런 급한 격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제 다음으로 갈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저희 당사자나 특히 이제 시장을 보면서 뭐야 이것만 연발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액션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게 또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원래 흐름은 이제 한 번에 강하게 들어오고 한 번에 또 강하게 변합니다. 이럴 때 그 판단을 잘 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뭐 밀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한다고 해서 뒤늦게 하신 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걸 또 기회로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은 기회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게 지금 흐름들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좀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잘 그래도 견뎌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건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도 드라마틱하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48%, 여기가 48%가 올라왔는데 올해 벌어진 일입니다. 두 달 동안에 3월달은 시작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한 올해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라간 거 한 절반 정도가 빠진다. 뭐 급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48% 올랐던 얘기는 많이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또 월봉상의 지지권까지 들어왔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 그리고 또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고, 이게 뭐 한국이나 지금 대만도 많이 빠졌죠. 대만이 한 4% 빠졌을 텐데 이렇게 나온 거는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상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핑계로, 저는 핑계보다는 약간 가세된 걸 외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맘 놓고 올라가면서, 요즘 그냥 신용은 진짜 안 쓰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약간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복사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한번 만들어낸 시장의 경고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어제 총출동하더라고요. 신용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미수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미수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신용도 그렇고, 거기다가 뭐 CFD, 스탁론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연계된 주식 선물, 이것까지, 거기다 또 레버리지 ETF도 정리가 되게 되면은 관련된 주식들이 그대로 구조적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쌓여서 한꺼번에 터진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저희가 좀 나태하게 시장을 바라봤구나. 저도 반성했죠. 그냥 요 정도쯤이면 5,300 넘어가면서 일봉으로 볼까요? 한 5,300, 5,500쯤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럴 때 이제 변동이 터지면서 나왔었는데, 요때 조금 약간 주춤하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올라왔으면은 이번에 아마 저희 조정이 거의 대만처럼 나왔을 것 같습니다. 대만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꾸준히 갔다가 고점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어제 한 4%대 밀렸어요. 그러면은 어제도 만약에 그래도 삼성전자 체력되고 그러면 조정 받고 이렇게 꾸준하게 좀 가면서 좀 했었으면은 한 3, 4%대 하락 정도로 이번에 다 하게 되면은 뭐 대만이 고점에서 약간 흔들릴 정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어제 저희가 5,300대 한 중반대에서는 버텼어야 되거든요. 그 이상으로 빠졌던 요 부분들은 일단 그런
추가적인 변화가 좀 더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밑에는 당연히 갭상승이나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올 텐데 어제 보니까 야간 선물이 상한가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밀렸다. 또 급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주식을 아이고 부정적으로 보고는 아유 안 돼. 그래서 물론 리스크 관리 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변동성이 노출되기 시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는 건 좋습니다만 아이고 시장 끝났어. 뭐 어디서 이거 괜찮다고 팔지 말라고 약을 팔아. 그러면서 주식을 다 정리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상황 쪽에서 혹시나 하락을 베팅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은 갭상승이 딱 나온다. 패닉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패닉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한 번에 판단을 또 잘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걸 또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리고 또 빠진다고 좀 정리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주식을 하나도 없이 다 비워버리게 되면 오히려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숙제가 되겠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많다는 쪽들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됐고, 이제 나스닥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뭐 다우나 S&P 500이나 잘 버티고 가장 그나마 훌륭한 건 S&P 500입니다. 중요한 일이 지지권을 잘 아주 거의 다지고 하는 이러다가 거의 뭐 가루가 되겠네요. 계속 다지다가 잘 다지고 돌아서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숙제는 이렇게 나오는 고점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고점은 약간 낮아지고 있구나 하는 쪽들인데 이 정도 체력보다 거래 좀 늘어나면서 저항을 강하게 보니까 한 6,930, 한 6,950 정도까지 돌파를 해줘야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과 막 공습받고 있고 그리고 또 공습하고 있고 이런 주체가 되는 국가 쪽의 증시가 신고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전쟁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그에 따라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아시아 국가가 낙폭이 커진다. 되게 특이한 현상이네요. 참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쪽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이제 좀 체크해야 되겠죠. 나스닥은 일단 가장 취약한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 됐구나 라고 하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 거래 늘어납니다. 매수세 보강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난번 22,000대까지 안 가. 그러면서 돌아서기는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점은 아직까지 이렇게 낮은 패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중요한 여기 저항선 여기를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경구 형님의 외침이 좀 더 대답을 해줘야 될 그런 자리고요. 그렇게 되면 안착이 아니라 지금 저항에 딱 맞아 있거든요. 가장 좋은 모습들은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위쪽으로 탁 전환돼서 23,000원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오늘 시장에 반등시켰던 미국의 요인들이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가 뭐 이런 얘기들. 유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지금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75달러대 6달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조금 불씨만 이어가게 되면 무르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가에 대해서 낙관하긴 좀 이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요. 협상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한번 서로가 와르르 그러니까 즉 이란도 미국은 이제 공습을 시작했고 이스라엘도 같이 타격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란 같은 경우는 받았으니까 돌려준다는 쪽에서 주변 국가까지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일단 나에 대한 존재력을 과시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데 실질적인 얘기는 그러면 준비했던 거 이제 빡빡 쏘고 있는데 그러면 재고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재고나 또 추가로 계속 또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게 지금 없는 상황 만약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 쪽에서 일단은 쏠 게 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협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바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초기에는 강하게 강공으로 펼치다가 그 다음에 약간 느슨해지는 과정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새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라즈바흐가 된
모스타파? 예, 이 둘째 아들이죠. 이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지금 강경파를 이끌어갈 만한 내용들이 바로, 지금 이제 굿 세팅이 됐겠느냐?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바로 협상으로 간다. 이것도 뭔가 좀 맞지가 않는 내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왔던 얘기 같고, 좀 상황들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쪽에서 일단 뭐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있죠. 미국과 접촉을 해서 협상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건 이란 상황이고,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공권과 해상권을 거의 장악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러면 마무리는 지상군이 가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건 장기화된다는 얘기고, 일단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지상군까지 들어가서 이제 공습,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란 표현까지 쓸 정도는 지상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나,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CNBC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미국 국민이 이번에 이란 공습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찬성하는, 그러니까 조금 트럼프가 권력을 남용한다?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의견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권력을 좀 남용하고 있다는 쪽에서 절반이 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의회가 전쟁을 또 강하게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란이 우리를 타격했느냐. 9.11 테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애국심 때문에 있던 퇴역하는 군인마저도 그냥 아니다, 나 다시 지금 전역을 연장해 달라라고 하면서 더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애국심이 있는 모습들인데, 이번은 그런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렵죠. 그런 쪽에서 물론 명분은 지금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미국을 많이 괴롭혔고 미국 국민들을 많이 그랬고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승인을 받기가,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결국에는 이렇게 공습적으로 진행되다가 약간 좀 이제 협상 쪽으로 나가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4주 정도 얘기했던 거는, 일단 이란이 정권 교체되고 뭐 이런 블라블라 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거는 먼저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강약 중강약 있잖아요. 강하게 처음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약해졌다가 다시 공습 또 때려놔. 다시 공습해.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다 던져버려. 그러면서 나왔다가 이런 과정 쪽에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주식시장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은 처음에는 공포감이 심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공습한다, 격하게 공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반응은 그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좀 주춤주춤 잦아지는 이런 과정들로 나오는데, 주가는 그러면 가다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좀 주춤주춤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점들이 높아가는 모습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 과정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번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주식하면서 한 6번, 7번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번이 조금 좀 크긴 컸죠. 그러니까 이란이 주변국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격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의외로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시장 반응들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나오는 과정들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의외로 생각보다 위험자산은 잘 버티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차피 초기보다는 관심도나 아니면 초기보다는 약간 또 걱정이 좀 잦아들 수는 있다. 라는 쪽은 꼭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발생하기 전이나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불안감, 그리고 또 발생했을 때 따른 약간 공포감,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확전이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그에 따른 관심도가 좀 낮아진다 라는 쪽들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매크로 지표들을 이제 보면서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조금 좀 주춤했고요. 잠깐 조금 더 키울까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원화가 지금 보니까 17원, 한 1,500원 살짝 찍었죠? 그러다가 빠르게 내려와서 1,460원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가는 게 조금 앞을 꺾였다. 이것도 좀 그나마 도움인 것 같고, 지금 가장 시장에서 부담 가는 요인들이 환율과, 그리고 또 하나가 유가라고 보게 되면, 이제 환율은 지금 약간 좀 한풀 꺾인 모습들이고, 근데 유가도 75.5달러 여전히 강세로 가고는 있진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78달러대, 예, 그러니까 좀 이번에 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었을 때 나왔던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 못합니다. 워낙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 이상에서 움직였을 것 같죠. 78달러대 80달러를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니다. 왜냐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뒤에서 올라와라.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 증산해가지고 이걸 충분히 누릴게 하는 오페크 플러스나 미국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가스가 오히려 더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험 자산의 급판왕이 지난번 라이브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는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가상 자산은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터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거기다가 태울 여력도 없어요. 지금요. 그냥 지금은 시장에 집중하려고 또 한국장에 집중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만 갖고 그냥 좀 바닥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통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느 쪽에서 일단 또 위험 자산 아니면 실물 자산 쪽에 들어가는 반응들이 그렇게 또 크진 않네요. 그냥 강보합권. 하지만 구리가 빠르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또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은은 변동성이 좀 크고 금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경기가 그렇게 크게 꺾일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도 AI CAPEX가 여전히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럼 거기 들어가는 전도성 물질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선, 그리고 또 전력 설비,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쪽들 보게 되면 구리는 수요가 많다는 쪽이 약간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 않는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구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풍산 얘기가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강한 때 좀 정리를 하시거나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풍산이 단독 보도긴 한데 탄약 공장을, 탄약 관련된 쪽들을 지금 매각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나왔나요, 이 얘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강의 시간여로도 또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긴 했는데,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 뭐 이제 또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약간 방산 쪽들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럼 호재로 앉는 것보다는 먼저 주가가 미리 좀 고점에서 쭉 빠지는 게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다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미국 좀 협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얘기는 이란은 벌써 미사일 첫날 되면서 86% 감소, 드론은 73% 감소. 그러니까 이걸 거의 다 이제 또 거기다가 공군기지나 관련된 발사기지들을 많이 또 타격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재고도 많이 없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없다 보니까 말은 세게 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들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유가 관련된 쪽에서는 트럼프, 베센트 모두 진정용 발언 워워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부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겁니다. 정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유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유가에 대해서 그냥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지금은 임시관세죠. 지난번에 상호관세 쪽이 다 철폐가 되고 관세가 또 나옵니다. 참 한 번에 하나만 하지 뭘 이렇게 또 다양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10%인데 임시관세가 거기다 플러스 5%를 해서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 15%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행정명령과 함께 이렇게 나온 과정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또 뭐 혹시나 전쟁 상황들이 격해진다 그러면 이건 또 쑥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적어도 2월 그때 발표된 되기부터 2월 20일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일단 10%대로 내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석은 아직 공식적으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도 눈에 띄긴 하네요. 이란은 뭐 장기화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착수했다 이런 쪽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약간 좀
보여주기 식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기 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준비는 해간다. 우리 국민들, 예, 절대 지치지 말자 이런 쪽에 대한 홍보용이죠. 근데 막상 또 보니까 어제, 아마네이, 장례식이 펼치는데 장례식을 또 연기를 하거나, 또 사람들 많이 모일 것 같다는 것보다 또 거기다 주요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참석할 텐데 그걸 또 타격하게 되면 좀 어렵다 보니까 장례식도 연기로 하거나 아니면 좀 소규모로 비밀리에 좀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 지표가 이걸 보는 사이에 많이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일단 ADP 민간 고용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지표 쪽에 선행인데 예상 5만보다 6만 3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좀 잊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금리는 인하될 거란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뭐 지금 이 분위기에서 무슨 금리 인하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경제 체력이라도 좋아야지 이런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 그나마 지금 6만 3천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약간 경기는 위축되거나 심각하지는 않네라는 쪽으로 좀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그나마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ISM 서비스업 지수 53.에서 56.1 개선된 거죠. 그런 쪽에서 그냥 그냥 나쁘지 않네 라는 쪽들도 지금 하나의 기저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다가 엔비디아 뉴스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쪽들이 다 올라가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특히 엔비디아는 이제 다음 주죠. 아니고 3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3월 중반 때 나오는 GTC 관련된 쪽에서 아마 이쪽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뭘 보여줄까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를 처음으로 등판시켜서 로봇이란 테마를 이끌어낸 것처럼 제가 보기엔 이번에 또 주변 쪽들의 하나가 물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엔비디아가 신경 쓰고 있는 쪽들로 보게 되면 다음은 AI 의료, 신약 개발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 쪽에서 이번 GTC에서 좀 더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시장의 시각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또 체크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또 그 무렵쯤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AI 쪽 좀 지겹고 말도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쪽들은 강력하다 안쪽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20배 미칩니다. 근데 성장하는 주가가 그리고 또 계속 그래도 시장의 주도적인 모습들이 PR 20배 밑으로 가는 게 비싼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멘텀이 좀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생각보다 실적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브로드컴 어디 갔죠? 예, 볼까요? 지금 시간으로 조금 올랐네요. 한 0.5%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매출 EPS 다 좋은데 거기다가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브로드컴 같은 케이스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우리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약간 조금 좀 인프라 쪽에 가까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을 많이 버니까 자사주 매입할 거야 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냥 더 강하게 격렬하게 올라가진 않네요. 그런가 보다 라는 쪽들이고 지금 보니까 탱커사들이 어제 고점 지호가 좀 나오는가 싶었더니 아니네요. 다시 올라가네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트랜스오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혹시나 이런 탱커사들이 고점을 만들고 빠지게 되면 유가에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물론 거래는 쭉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거래가 이렇게 쭉 올라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변화고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은 이제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도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됐고 뭐 다 아는 얘기들
휴머노id 로봇 쪽들 자율주행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골드만삭스는 이란 전쟁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란 전쟁 AI 불안을 하락시 매수 기회로 보자 그런 쪽들도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힘을 받는 모습들이죠. 시장이 위축됐을 때 그런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떠나보게 되면 국내 증시로 넘어가게 되면 야간 선물 8% 상한가. 그러면은 이제 5,500, 5,600 바로 올라오나요? 예, 58, 40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5,400, 5,500이면은 요 정도네, 요 정도. 빠지기 전에 어제 그 심했다 아란 쪽들인데, 근데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빠르게 강하게 넥스트레이드부터 뭐 거의 급등하다시피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아침에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올 겁니다. 출렁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좀 과했어라고 세게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내가 살았다. 레버리지 이거 어제 청산 못했던 거 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는 정리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레버리지 청산 물량들이 아직 폭풍이 남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5주장에 쭉 상승폭 줄였다가 이런 쪽에서 다시 이걸 잡고 움직이는 이런 쪽의 수급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지금 예탁금이 130조예요. 지금요. 어제 10조가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0조와 신용정보가 빠지면서 이 저가 매수가 채워지는 과정들, 이게 나오는 흐름들과 거기서 이제 요거를 또 대변되기 시작하면 기관 쪽이겠죠.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또 강하게 붙어주는지, 외국인도 지금은 올라오면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신고가 나서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그때 또 줄이겠죠. 비중이 더 커지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굳이 매도할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환율도 약간 꺾였기 때문에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수급은 나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의 흐름은 강하게 올라온다? 약간 좀 차익 매물 받고 약간 흔들린 변동성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오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은 또 변동성도 만만치 않을 거다. 한번 터진다는 예고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또 잔잔하게 움직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시장의 변동폭, 특히 지금은 또 포지션을 쫙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쪽에서 뭐 가장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빠지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해야겠습니다. 지금 현금 확 늘려놓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이런 거보다 이럴 때는 그냥 붙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어제도 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랜만에 신용도 5년 만인가 6년 만인가 신용도 쓰고, 가끔 뭐 동의인가 이건 하더라고요. 1년인가 2년 사이 계속 신용 계속 쓰겠습니까? 그래서 뭐 동의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쓰고, 근데 저는 신용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오늘 급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신용은 빨리 정리할 겁니다. 예, 어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오래 안 가져갑니다. 신용은 정리하고 오히려 현금 부분 두고 그 현금 가지고 대기했던 현금을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움직여서 또 내일 더 밀리게 되면 나머지는 현금도 써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또 이렇게 조달해둔 현금은 이건 뭘 하느냐, 이제 종목들이 확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종목 확산에 대해서 거기를 좀 트레이딩 할 만한 것들을 좀 쓰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 들어와서 5천선 요 자리, 요 갭을 메꾸는 자리 있죠. 그래서 아마 다시 원복 포지션을 그대로 비상사태인 포지션을 다시 원복시키기에는 요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약간 5,800선, 6,000선 근접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지금 이제 신용은 가장 먼저 정리할 거고, 거기다가 또 급하게 빠르게 막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포지션들을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잠깐 분봉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느꼈던 거는 원래 이 정도쯤 되게 되면은 요거 또 어제 뭐 에어클래스에서도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일단은 하락하는데 힘이 없다. 근데 12시부터 1시 사이 이쪽에 추가로 반대매가 나오는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거의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거기다가 약간 밑골이 달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조금 좀 공격적으로 이제 먼저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증권 쪽 이런 쪽에 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때, 근데 지난 11시 때부터 요때부터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야, 참 정신 없었죠. 근데 그래서 한 12시 요때부터는 서킷 브레이크 나고 요때는 받는 게 좋겠다 하는 쪽에서 매수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사는 또 이제 벌써 어제 넥스트레이드부터 조금 들어갔던 것들이 정리해서 들어갔던 것들이
또 이제 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그런데 또 기파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산 것들이 또 폭이 커져버려요. 안 되겠다. 그래도 12시 넘어가게 되면 뭐 서킷 브레이크도 나오고 뭐 이런 가지 나온 다음에 초토화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지. 그래서 봤는데 또 빠집니다. 이때부터 패닉이었죠. 저도 패닉. 그래서 이게 또 살 때마다 진입할 때마다 이때부터 물엿질이죠. 물엿. 이때도 또 물엿, 자꾸 물엿, 계속 물엿 이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어제는 저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공포와 패닉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돌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좀 줄이겠다 싶어가지고 안심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제 단 1시 넘어가면서 또 빠질 때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계속 늘렸죠. 계속 늘렸다가 아마 5천선 깨졌으면은 손절까지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잘못 본 거죠. 잘못 봤으면 또 잘못 보게 대응을 했어야겠죠. 근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복잡하다가 반등이 좀 나와서 다행이다. 근데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 1시 넘어서 추가 하락할 때부터는 또 신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안 되겠다. 신용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조달 해놔서 계좌를 보강시키고 막 그런 쪽에서 바빴었죠 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밀리게 되면 계속 또 추가로 외숙하다 더 밀리게 되면 나머지도 계속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왔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일단 뭐 약한 때 방향 잘 잡고 배팅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무슨 수많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집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아마 저희 계속 에어클래스 분들한테도 계속 이런 얘기 그래도 저는 기회로 봅니다. 라는 쪽에 대해서 집중하자. 반도체 그리고 또 결국은 제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그리고 또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또 두산 CCL 조금 괜찮죠. 효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밀린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특히 반도체를 제일 많이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그래도 오늘은 돌리고 와서 이렇게 또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쪽에서 일단 급하게 들어갔던 건 정리하고 한숨 돌리고 그렇게 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할 생각들이죠. 그래서 참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이런 기회를 강하게 베팅하는 자체가 또 하나의 또 계절을 레벨업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또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잘 견디셨고 잘 대응해 주셨고 이제 또 오늘은 오늘답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출렁님들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강하게 올라온다고 이제 됐어 마음 턱 놓지 마시고 또 약간 좀 레버리지 쓰셨던가 좀 걱정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또 다시 오늘 뭐 5,500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적정 현금은 두고 변동성을 좀 관리할 준비 이런 건 계속 하는 게 더 시장에 맞는 전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또 마음이 많이 또 불안불안도 하실 거고 올라간다고 또 그대로 막 좋게만 보시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 오늘 변동성에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원을 하는 마음에서 저희 모두 다 화이팅! 그리고 또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목요일 잘 또 오늘도 안전운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